네, 아까 황보혜경 기자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참사 당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에도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 요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숨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사 전후 신고 과정에 큰 문제점들이 계속 드러나는 가운데 경찰도 참사 1시간 전에 대형 참사 가능성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김다현 기자. 자, 우리가 이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두 가지를 항상 쟁점으로 보는데 하나는 알고 있었느냐, 또 하나는 늑장 대응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한 축인 알고 있었느냐, 위험 인지 대목인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10시 15분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참사 이후 119에 신고했던 두 사람이 끝내 사망했다. 이런 사실이 YTN 통해서 확인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의 신고자들이 참사 위험을 알린 건 밤 10시 42분 그리고 11시 1분입니다. 119 신고 녹취록에는 밤 11시 1분의 신고만 기록돼 있었는데 주변 소음만 들릴 뿐 목소리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 10시 42분 신고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서 무응답으로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의 첫 신고가 들어온 시각이 밤 10시 15분인데요. 이후 30분 넘게 생존해 있던 신고자들이 숨진 것으로 참사 한 달 만에 확인이 된 겁니다. 참고로 소방대원들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밤 10시 29분인데요. 특수본은 소방이 그때라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했다면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국 문제가 되는 것들이 참사 전후 신고 과정인데 소방뿐 아니라 경찰도 이미 대형 참사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했다 이런 사실이 또 새롭게 드러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YTN이 입수한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 무전망 자료에서 해당 기록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참사 당일 밤 9시 1분, 이때는 참사 발생 1시간 훨씬 전입니다. 이때 서울청 112 상황실은 이태원 사고 우려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며 용산서에 질서 관리를 요청했습니다. 헬로윈 행사와 관련해 계속해서 추가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그대로 전하면 대형 사고 및 위험 방지건도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경찰이 공개한 112 신고 11건 가운데 5번째 신고였고 경찰은 이를 코드 제로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네, 5번째 112 신고를 코드 제로로 분류했다. 자, 코드 제로, 가장 시급한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란 의미죠? 네, 경찰은 이 신고를 코드 제로로 분류할 만큼 사고 위험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고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하던 류미진 총경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밤 11시 39분인데요. 경찰이 대형 사고를 인지해 놓고도 왜 2시간 반이 넘도록 상황관리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건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경찰의 112 무전망 중요한 이유, 지휘 라인에서 이걸 언제 인지했고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기 때문인데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 관련해서 기존 입장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있었습니까? 네, 이임재 전 서장은 지난번 국회에 출석해 참사 관련 보고를 밤 11시 넘어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뒤집는 무전망이 공개가 된 건데요. 이 전 서장은 밤 10시 36분 용산서 112 무전망에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이태원에 경찰 인력을 보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참사 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용산서 112 상황실장이 밤 10시 32분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때 참사와 관련한 보고가 이루어진 건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전망입니다. 네, 일단 주장을 뒤지는 무전망이 공개된 건데 자, 이임재 전 서장, 그럼 계속해서 밤 11시에 보고받았다 이런 입장인 건가요? 네, 이 전 서장은 밤 11시쯤을 상황을 최초로 알게 됐다는 그 입장을 그대로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밤 10시 36분에 지원 요청을 하는 무전을 3차례 듣고 일단 무전으로 지원을 지시했던 것일 뿐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특수본은 이 무전 녹취가 이 전 서장이 현장의 시급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될지 살피고 있습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전 서장이 받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YTN이 조작 의혹을 일고 있는 소방청 문건도 확보했는데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네, YTN은 소방청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계획서라는 이름의 2장짜리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먼저 중앙통제단은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 구조 활동을 지휘하는 일종의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충북 괴산 지진 때문에 꾸려진 중앙통제단이 이태원 참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문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문건에는 중앙통제단이 오전 10시 반부터 가동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아침 8시 반쯤 충북 괴산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예. 소방청은 괴산 지진 때 가동된 중앙통제단을 경북 봉화 광산 사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까지 연장해 운영했다고 기재했습니다. 또 소방청 대응총괄과와 지휘작전실에서 중앙통제단을 운영했다며 구체적인 장소까지 적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특수본이 소방청을 압수수색해서 이 계획서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문제 삼고 있는 건가요? 네, 특수본은 기본적으로 중앙통제단이 아예 운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운영된 적이 없는데 이런 문서를 만들었으면 조작한 것이라는 게 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특수본은 또 문서의 결제 날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문서 왼쪽 위를 보시면 10월 29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소방청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 칸은 보통 문서 결제일을 적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취재를 해보니 해당 문건이 결제된 건 29일이 아니라 참사 다음 날인 30일이었고 특수본은 이 부분이 위조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소방청은 그럼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네, 소방청 측은 중앙통제단이 분명히 운영됐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결제일이 잘못 기재된 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경황이 없어서 벌어진 행정 실수였을 뿐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참사 당일 밤 11시 50분에 중앙통제단이 전국 구급대 동원 명령을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도 적절하게 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김다영 기자가 취재한 얘기들을 쭉 알려줬는데 아무래도 가장 먼저 얘기했던 내용, 참사 한 달 만에 확인된 부분, 첫 신고 이후 30분 넘게 생존했지만 결국 사망한 내용이 가장 좀 아프네요. 자, 사회일보 김다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